개발사업 실시계획 이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 여태까지 배운 걸 기억해 보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됩니다. 지금 이 자리가 판교 신도시가 이루어질 자리라면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세우죠. 개발계획 프로젝트가 쓰게 되면 이런 프로젝트에는 누가 사업할 것인가 시행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의 시행자는 내가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이제 여기다 어떻게 개발사업 할 것인가, 개발사업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실시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세워야 되고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이런 얘기죠. 여기는 개발구역이 지정됐다면 개발구역 내부에 도로를 이렇게 내고, 자 이렇게 도로를 내게 되면 내부에 도로를 이렇게 내서 구획 정리가 이루어지면 가운데 엄청나게 큰 공원을 만들고, 여기는 관공서 부지, 여기는 아파트 부지, 단독주택 부지, 상업용지, 여기는 어떻게 해요? 주거용지, 이런 식으로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는 세부적인 사업시행계획으로서 그 설계도서, 지금 여기 설계도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교신도시, 판교신도시가 있다면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이었고 시행자는 LH라면 LH가 여기서 지금 현재 판교신도시의 모습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실시계획을 만들고 이런 거 만들 때 자금 예산 갖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자금 계획, 그리고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사업 시행들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실시계획에는 요 내부의 도시설계인 지구단위까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러한 설계 도서인 내용의 또 자금 계획에 대한 내용의 시행기간 내용, 그 밖에 일정 기간 내용들이 나오고, 이러한 실시계획은 앞에 있는 개발계획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개발계획에서 인구 10만이 사는 도시를 만든다. 그랬더니 실시계획을 보니까 LH가 많이 남기려고 인구 10만이 살 수 있는 집 만드는 계획은 별로 안 들어가 있고 수준 상업용지 많이 팔아서 많이 남기려는, 그렇게 해서 상업용지 들어갔다면 이거는 실시계획이 개발계획과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시험 볼 때 나오는 패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실시계획을 지정권자가 수립한다,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실시계획,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세우면 그에 맞춰서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세운다는 얘기고, 이러한 실시계획 내용에는 설계도서, 자금계획, 프롬2,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시행 기간,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실시계획을 세우면 시행자는 이 내용을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의 수립권자이면서 실질적인 이 사업을 처음부터 주관했던 데니까 인가전 응연 청취, 실시계획 작성 인가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사 의견,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시장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즉 하위 기관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실시계획 고시,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인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이거 뭐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 나오는데 고시공람, 여러분이 이건 읽어봐 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고시의 효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고시의제, 실시계획 고시된 경우 고시 내용 중 국계법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것인 걸로 본다. 종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병의된 것으로 본다. 자, 고시 효과가 무슨 얘기냐면, 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자리가 도로가 만들고 공원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도로나 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걸로 봐서 이게 다 바뀐 걸로 본다는 얘기고, 더 재밌는 거는 기존에 여기가 녹지지역이었지만 실시계획에서 여기를 상업적으로 바꾼다고 했다면 이거는 기존 도시관리계획과 새로운 실시계획이 부딪히잖아요. 저촉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럼 시험 볼 때 살짝 장난치는 게 뭐냐면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고시 내용 중 국계법령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들은 별도로 도시관리계획을 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죠. 이미 아까 설계 도면 그린대로 다 결정고시된 걸로 보는 거니까 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 경우 종전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사항 중 도시관리계획 저촉된 사항만 별도로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다 바뀐 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지형도면 고시하는데 개발사 기간 내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에 나오는데 이런 실시계획 의제되면 여러 가지 관계 인허가 의제가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농지가 있다면 이제 농지 전용 받은 걸로 보고 뭐 임야가 있다면 산지 전용 받은 걸로 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견 절취 절차 등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사업 공사의 감리자 지정권자는 감리자를 실시계획 인가했을 때 감리자를 지정한다. 요거를 혹시라도 시행자가 감리자를 지정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어때요? 시행자는 지가 실시계획 세우고 푹 쥐고 장구 쥐고 감리까지 다 한다. 그럼 막 엉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시행자에게 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해서 실시계획 인가했다면 그대로 짓나 안 짓나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그래서 감리자는 감리원을 배치해서 업무 수행하고 제대로 공사 짓는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니까 읽어봐 주세요. 그 다음에 지정권자 조치. 지정권자는 지정 배치된 감리자나 감리원이 업무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과실로 감리 부실하게 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강압적으로 실질적으로 강하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작물이 공급받을 자가 피해가 입는 등 이런 얘기가 있다면 감리원의 면허, 자격 인정, 행정가 등록 말소, 면허 정지, 영업 정지가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실시계획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잠깐 쉬었다 갈까요?